보중이탕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중이탕을 보면 사실 아까 그 번호가 쓰여 있었잖아요. 보이게는 번호가 쓰여 있지 않아요. K 번호가.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보중이탕은 많이 한의사분들이 쓰고 계신데 의외로 또 이걸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또 못 쓰시더라고요. 소음인약이라고 생각하셔서 소음인한테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 처방은 이건 별표 3개짜리죠.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처방, 기초 처방인데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 파트의 가장 대표 처방입니다. 기여라고 표현하는데 꼭 자안을 기준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운이 너무 이완돼서 땀이 난다는 뜻인데 어쨌든 환기가 한 돈 반입니다. 이제 보통 저희 학교에는 한 돈이 한 4g이라고 하는데 한 6g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인산배출 감초, 당귀진피, 승마시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처방의 핵심이 뭐냐면 보중이탕은 사군자탕 개통방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군자탕도 기초방인데 사군자탕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인산배출 복용 감초예요. 근데 거기에 백복용이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은 좀 더 습이 정체됐을 때 오는 이완하고 좀 설사 경향도 있고 변이 무른다, 기운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군자탕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기운만 없고 이쪽이 나이면 보중이탕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당귀보혈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귀하고 환기가 이제 환기하고 당귀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귀기탕이라 앞글자 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름철에 한여름에 더위를 타고 힘들어가지고 맥도 부대하고 무력하고 필요할 때 이럴 때 쓰는데 이 처방은 어쨌든 당귀보혈탕에 있어서 자안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보중이탕의 핵심은 환기죠. 환기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잘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보중이탕은 흔히 말하는 기혈증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라 몸이 너무 그래서 병이 들었거나 후천적으로 과로하거나 할 때 기운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몸이 너무 음식 먹는 힘도 없다 이 정도로 많이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보통 쓰는 처방인데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말은 약간 음인경향, 소음인 경향인 이런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도 있고 후천적 저같이 암을 보는 사람은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거나 또는 항암을 하고 나서 극도로 피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꼭 소음인이 아니어도 씁니다. 오래 쓰지 못하겠죠. 그러나 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열이 많은 분한테 이 약을 쓰면 이게 에너지를 직접 넣어주는 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약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실한 분이라든가 열이 많은 분에 쓰면은 열이 과잉되게 들어오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발진하고 그래서 그때는 황련액탕을 주기도 합니다.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보중이탕은 이미 처방 자체에 써보면 이 사람이 열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인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과로해서 이제 체력을 너무 과다하게 소모를 했거나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이런 요법을 받아서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보중이탕을 많이 씁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빨리 해주고 대표적으로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약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의 상처가 빨리 회복이 돼요. 보중이탕을 해서 대표적으로 상처를 잘 안 물게 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환기가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골수도 백혈구 감소에 환기를 많이 기본으로 씁니다. 암치료 영역에서는. 생리력을 보면 이 사람은 체열이 또는 중이하일 때, 중일 때도 씁니다. 중이할 때도 쓰고 약간 체질은 음인 경향입니다. 음인 경향. 그리고 체격은 중 또는 중이하. 수활이 약간 사군야탕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활이 좀 약하다고 평상시 표현할 수가 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겠죠. 부적합자는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이 평상시 많은 사람이 보중이탕을 주면 힘들어하는 거죠. 인삼만 먹어도 열 난다고 힘들어 머리 아프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그거를. 그런 분들한테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병리 상태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인체 기능이 저하되고 저하된 걸 넘어서 조직까지 이완되고 처지는 거죠. 무력화돼서 장기까지 처지는 이건 중증일 때 우리 장기 하수 이렇게 자궁하수나 이럴 때 쓰는 약이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요증 환자한테 너무 무기력해하거나
목소리가 적고 눈뜨기도 싫고 눕고 싶어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전 주로 보니까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 저는 보조인탕을 쓸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래서 암성피로라고 저쪽에서 하고 또는 백혈구가 감소되고 뭐 일단 항암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쓰면 이거 빨리빨리 회복시켜주고 우리 이런 약들은 암 전이도 많이 차단해 준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간으로 가지 않도록 많이 차단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해서 이런 얘기들도 암용해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방 입장에서 뭐냐면 열에너지를 넣어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용 사례는 저희 학회에서 주되게 수많은 임상례를 저희는 보고를 하고 실제로 활자를 다 이게 보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력 피로에 많이 쓴다는 거고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은 보통 어지러울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또 병 후에도 여러 가지 오고 또 식욕 부진이라든가 또 소화력이 무력해서 오는 분들 또 소변을 또 자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면은 소화기 간략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조임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또는 쉽게 거기에 균이 잘 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게 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럴 때도 보통 많이 씁니다. 자궁의 하수구나 음탈, 탈항이 올 때도 좀 더 심한 이제 이거는 우리는 하암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질이 다 옆에 있는데 태음인한테도 쓰고 소음인한테도 쓰고 주로 이제 음인한테 쓰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경우들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쓰고 이제 우리가 생리가 불순할 때도 씁니다. 뭐 감기일 때도 우리가 콧물이 감기인데 맑은 콧물이 자꾸 나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는 알러지 비염에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기전들은 다 있죠. 자,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증례가 있죠. 하는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대장암 4기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S자 결장암이었는데 복막에 전이됐던 여성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을 이제 폴피라는 항암, 복합항암을 했는데 이 항암의 특징이 설사를 많이 유발하고 오심구토를 많이 하게 하는 항암입니다. 이걸 해서 제가 크라시아 육군자탕을 쓰기도 하고 육군자탕을 직접 달여서 주기도 하고요. 또는 적봉용탕이라고 방해 앞에 나온 처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많은 부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해결이 됐죠. 이제 그 중에 이 환자가 계속 항암을 진행을 4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극도의 무기력이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혈류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스텐트를 해서 통증도 있고 그랬던 환자인데 사업불량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복막이 전이돼서 이거를 걷어내면서 항암을 하는 수술이 이제 하이팩이라는 수술인데 이걸 하기 전에 체력을 좀 보강하려고 해서 물론 보약이 많죠. 뭐 십전대보탕, 인상냉탕, 뭐 보조인탕 많은데 이 환자를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건 태음인이 환자였는데 약간 통통한 태음인 163cm 72kg 환자인데 일단 처방을 제가 육군자탕을 쓰다 잘 들었어요. 또 적봉용탕은 육군자탕 개통방입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사군자탕이 잘 듣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그죠? 크라시아 육군자탕을 들어도 잘 들었고 이 환자는 너무 오심부터가 심할 때는 크라시아 육군자탕만 따로 이만큼 2주치씩, 3주치씩 이렇게 사갑니다. 처방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항암 중에도 막 먹습니다. 그래서 육군자탕은 대표적으로 항암 중에 오심고토에 항고도체만 쓴 것보다 같이 쓸 때 훨씬 시너지가 나고 단독으로도 좋습니다. 면역도 높여주고 그래서 많이 쓰고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에 2봉씩 먹입니다. 한 번에 2봉, 하루에 3번, 6봉을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빨리 좋아져요. 하는 것들은 필요하면 3봉씩도 먹입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극도로 피로를 호소하셔서 보조인탕이 적방을 보여서 너무 기운이 없어서 상당히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숨도 차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인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민생병증이라 아까 그 기본이죠, 그죠? 체질이고 태음인이고 건실도가 중요하로 많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는데 무기력하다, 그죠? 그럼 보조인탕을 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미 병리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소음인만 보조인탕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학회는 소양인도 때로는 보조인탕을 써서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부자이중탕 나중에 우리 오늘 다루진 않지만 소음인약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극도의 양기가 떨어진 소양인한테도 잘 듣습니다. 하는 것들은. 근육 통증이 있을 때도 잘 듣고. 그거는 써보면 압니다. 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개원했을 때 한 4년 동안 사상만 했습니다. 사상이요. 사상을 해서 소양인한테는 인상을 다 빼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 한의사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한테 안 써보면 모릅니다. 환자한테 써. 그러니까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소청용탕은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이게 몸이 추운 사람한테 쓴다고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양인 약이거든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쓰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거 너무 쓰기 바랍니다. 하는 것들은. 이 환자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에비던스는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보충이탕에 대한 근거가 많고 그래서 암 전이도 억제해주고 골수 보호하고 NK-세포 활성화해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 환자한테는 내가 아무 증상이 없을 때는 NK-세포 활성화해주는 약이라고 써도 환자는 먹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줄 때에도 NK-세포 활성화하는 약은 십전대버탕도 NK-세포 활성해요. 많아요. 그런 약이 한 방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십전대버탕은 소화력이 중이상일 때 써야 됩니다. 중이나 중이상일 때 숙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대부분 소화장애 오지요. 그때는 보중이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보중이탕 보익을 줬죠. 크라시아 제가 보익을 해서 한 번에 2봉씩 먹였습니다. 하루 7일분을.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함께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 정도로 수술하고 나서 기운 없어서 또 그 한약 달라는 거예요. 크라시에 보익 달라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먹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무기력 호전돼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탕약을 줬습니다. 보존이탕 이제 보존이탕 이번 2배량 아예 줘서 탕약으로 줘서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크라시를 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탕약을 주기도 하고 좀 더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무기력이 호전되고 기운도 훨씬 낮고 갈라졌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보통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갈라지는데 그런데 한약 이게 알아서 옵니다. 환자들이 먹고 좋아지면 그죠? 양방에 이런 약이 별로 없거든요. 한방에 많고 그래서 또 추가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또 복용하고 나서 무기력이 호전되고 옛날에는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먹고 힘이 나서 목소리도 힘이 나고 힘나죠. 그래서 역시 계속 이렇게 줬죠. 이렇게 2배량을 해서 줬어요. 중간중간 이게 원해탕제라고 했죠. 필요하면은 이제 크라시아를 또 주고 또 나머지는 원해탕전으로 주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암 치료 영역도 역시 이런 근거 있는 치료를 하면 환자가 결국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비던스 중에 우리가 이건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제가 보고를 하는 거 일본의 증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TA 환자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럴 때 보주이탕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이 증례 뭐냐면 무기력하고 기여가 있는 분이 TA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보통 뒤에서 강탈하면은 후방 충돌이죠. 목이 꺾이죠. 그럼 여기가 아파요. 아주 흔한 또 경추 손상이기도 한데 WAD라고 합니다. 외상성 경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운이 없는 기어라고 표현되는 에비던스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해봤더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투여 전에 기어라고 에너지가 떨어진 게 유의하게 당연히 좋아졌겠죠.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은 좋아졌고 또 중요한 건 통증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보약을 줬는데 통증도. 이거 뭐냐면 인체가 스스로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염증을 없애주고 보존이탕은 면역력을 증가해서 염증을 많이 해결해 주는 약인데 몸이 피곤하면 몸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에너지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서 통증이 완화가 됐던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로 유의성이 있고 통증 개선이 되고 또 기여도 개선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은 뭐냐면 우리가 동통이 존재하는 만성 동통에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양방에서는 소염제 쓰고 비스트로에서는 소염제 쓸 텐데 근이화제 쓸 텐데 그때 우리가 보주이탕을 쓰면 훨씬 더 빨리 잡아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주이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주이탕은 에너지 부족, 기여에 쓰는 처방입니다. 증상 요점은 무기력하다고 환자가 올 거고 너무 목소리도 힘이 없고 눕고 싶어하고 이렇다고 표현하고 항암 중인 분들은 골수도 손상된 백혈구 감소나
빈혈도 와 있고 우리가 호중구 감소 이런 게 와 있을 겁니다. 또 이 자체로 항암 면역의 향상이나 또 전이재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생리형은 아까 말씀드린 체열이 중이나 중이야. 열NA가 좀 약간 중이거나 떨어져 있거나 음인이거나 체격이 중이나 중이야. 비가 약하거나 체격이 약하고 이런 분들. 열실한 사람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과다하게 체력을 썼거나 영양결핍했거나 병이 있거나 그죠? 원인이 항암을 하거나 이게 결합이 되면 병리 상태가 에너지 결핍으로 오고 인체 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이 이완되고 무력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장기가 이완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보증이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